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어 처리팀의 박주혜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Variance Based Curriculum Reinforcement Learning for Large Language 모델로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분산 기반의 강화학습 커리큘럼 러닝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롤아웃 기반 강화학습 방법들은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은 유작위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방향으로 학습하는 수학적 추론 과제의 인간의 인지 과정과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마치 우리 RPG 게임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레벨 1인 초보 용사에게 슬라임부터 드래곤까지 무작위로 만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너무 쉬운 문제에는 학습 가치가 없고 너무 어려운 문제는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는 난이도 고려 없는 무작위 샘플링 문제를 해결하고 모델의 현재 능력에 맞는 문제를 가져오고 또 현재 상황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학습과 느린 성장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기존 강화학습 방법론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GRPU 같은 경우는 여러 응답을 생성한 후에 상대적 우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난이도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DAPU는 GRPU에 4가지 계산을 더한 방법인데요. 여기서 다이나믹 샘플링 기법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고려하는 것은 아예 문제를 아예 다 풀지 못하거나 모두 다 푸는 경우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여전히 적당한 난이도를 샘플링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GSPU 같은 경우도 시퀀스 레벨 중요도 비율을 사용하는 방법론인데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난이도를 고려하는 메커니즘을 부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인 VCRL은 분산 기반으로 적절한 난이도를 가진 샘플을 가져오는 방법론인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산 기반 등적 샘플링으로 지금 내 모델이, LLM이 지금 딱 배우기 좋은 문제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n번씩 풀어본 다음에 그 문제의 분산을 계산을 하고요. 분산을 높은 것을 배우기 딱 좋은 난이도라고 판단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모리 뱅크라는 것을 사용해서 재생학습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 좋은 문제들을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산이 높았던 문제를 메모리 뱅크에 저장을 하고 계속 학습할 때도 새로운 문제와 메모리 뱅크에 있던 문제를 섞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분산을 계산해서 풀었던 문제지만 더 좋았던 문제가 있으면 또 메모리 뱅크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분산 기반 샘플링 방법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RPG 게임에서 용사와 몬스터가 만나는 시나리오 3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슬라임입니다. 너무 쉬운 몬스터이기 때문에 8번을 시도했을 때 모두 다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보상은 모두 1이고 평균도 1이고 분산은 0이 됩니다. 그래서 분산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너무 쉬운 문제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최종 보스인 드래곤을 만난 경우입니다. 아직 LLM이 레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8번 시도를 했을 때 모두 실패하게 되는 케이스인데요. 보상이 모두 다 0이고 평균도 0이고 이때도 분산이 마찬가지로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학습 가치가 없다. 아직은 풀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 고블린을 만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는 성공을 하고 어떤 경우는 실패를 하는 케이스가 섞여 있게 됩니다. 그럼 보상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평균도 0과 1 사이에서 적절한 값일 거고 분산도 높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맞고 때로 틀리는 그런 케이스를 배우기 딱 좋은 문제라고 판단하고 이거를 그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더 높은 분산을 가진 샘플이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다라는 거고, 이를 계산하는 공식은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앞단에 있는 항이 이제 성공하는 확률, 그리고 뒤에 있는 항이 실패하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확률과 실패하는 확률 차이가 매우 작은 경우가 최적의 난이도인 샘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타가 있는데요. VCRL에서 이제 이진 보상 분포의 경우에 질문 X에 대한 그룹 분산 공식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분산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이때 보상이 1인 성공한 롤아웃이 K가 있다면 이제 그 불편 추정량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이때 이 K 성공한 경우가 전체 롤아웃의 이제 2를 나눈 값의 플로어일 때 이제 최대값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게 되는데, 이때 그 문제 X에 대한 그룹 분산은 어떤 경우에도 요 맥스 값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P라는 정교화된 분산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0에서 1 사이 값인 P를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가 만약 0이라면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학습 가치가 없는 경우고요. P가 1일 때 이제 최대 학습 가치, 딱 배우기 좋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이제 P 값으로 이제 샘플을 선택하게 되는데, P가 어떤 임계값을 둬서 P가 만약에 임계값이 0.7로 든다면 0.7 이상인 것만 샘플을 선택하면은 이제 학습이 고가치적으로 학습이 된다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험을 또 진행을 따로 했습니다. 부록 B에 있는 내용인데요. X축이 K, 그러니까 성공한 횟수이고, Y축이 P, 아까 정교화된 분산일 때, 그 K 값이 딱 중간일 때, 16번이라고 했을 때, 8일 때 가장 P가 1을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분산이 학습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두 번째 단계인 메모리 뱅크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P 값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미리 계산해야 한다면, 만약 데이터셋이 10,000개 문제가 있을 때 G가 8일 경우에는 총 8만 번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VCRL에서는 메모리 뱅크라는 것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스텝에서 32개만 랜덤으로 선택을 하고, 그 32개에서 32개만 이제 G 8번씩 8번씩 시도를 하면은 256번만 P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P값을 계산한 것 중에 그 임계값을 넣는 것을 선택을 하고, 이때 만약에 부족하면 메모리 뱅크에서 보충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메모리 뱅크가 없으니까 가져오지 않겠죠. 그 다음에 학습을 진행하고, 다음 배치에 또 요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메모리 뱅크는 효율적으로 재활용해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메커니즘인데요. 우선순위 Q를 자료 구조로 사용하고 있고, 그 임계값 K를 두어서 임계값보다 높은 것들만 저장하게 하고 있고, 우선순위 업데이트는 이런 모멘텀 상수를 사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갱신, 재사용,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는 이제 임계값을 넘는 P값인 샘플을 저장을 하는 거고요. 갱신은 이제 저장할 때마다 우선순위 모멘텀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저장하고 그리고 가져갈 때마다 메모리 뱅크에서 꺼낼 때마다 갱신이 되게 되고, 네, 그리고 그 샘플 그 위에서 K를 안 넘는 P 값을 가진 샘플들은 제거하고 메모리 뱅크에서 추가함으로써 대체를 하게 되고, 이때 그 메모리 뱅크에 있는 샘플은 최대 2회만 재사용을 하게 합니다.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로 인한 효과는 이제 고품질인 샘플을 재활용할 수 있고, 이제 훈련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다양성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이 부분, 첫 번째 박스 부분이 이제 그 분산 기반 샘플을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번째 라인이 롤아웃을 생성을 하고 6번째 부분이 보상을 생성하고 그리고 7번째 라인, 7번째 라인이 P값을 계산하고 여기서 이제 K보다 작으면 제거하고 그 메모리 뱅크에서 제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메모리 뱅크에서 제거한 부분만큼 빈 곳만큼 가져오고 그리고 제거했으니까 메모리 뱅크 안에 있는 샘플들의 우선순위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박스가 이제 학습을 했으니 모델이 어느 정도 업데이트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P값을 그 문제에 대한 P값을 다시 재계산을 합니다. 그때 모델이 또 성장을 했으면은 기존에 학습했던 게 더 쉬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 재계산을 하고 이때 P가 K보다 크다면 메모리 뱅크에 추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K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값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훈련 초반에서는 좀 낮게 하고 훈련 후반에서는 좀 높게 가져가는데요. 그래서 훈련 초반에서는 이제 0.3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가져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쉬운 샘플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 기본기를 확립하는 느낌으로 가져가게 되고 훈련 후반에는 점점 더 K를 높여서 0.8로 가져가서 진짜 좀 딱 맞는 샘플들만 더 학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인간의 학습 과정을 좀 모방을 했고 커리큘럼 러닝 원리를 더 적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은 아무래도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5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베이스 모델은 퀸3, 4B랑 8B짜리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으로는 GRPO, DAPO, GSPO 이렇게 3가지를 사용하고 있고 네.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 평가는 에버리지 앳 16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벤치마크에서 VCRL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벤치마크별로 보면은 그 AMC 23 얘가 가장 쉬운 벤치마크라고 보면은 여기보다는 이 어려운 벤치마크에서 더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더 설명드리면 어려운 문제에서 더 VCRL이 효과가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왜 어려운 문제에서 더 효과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가설을 세운 게 3가지인데요. 다단계 추론에서 커리큘럼 러닝의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됐다라는 내용, 그리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그 논문의 핵심 가설이죠. 분산이 높은 거일수록 이제 딱 맞는 샘플이다라는 것이 더 유효해졌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메모리 뱅크를 사용한 고품질 샘플 재사용이 누적이 되어서 효과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론 능력의 본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습 곡선도 그려놨는데요. 8B짜리랑 4B짜리 있는데 8B짜리는 가져왔습니다. 4B짜리도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곡선을 보면은 모든 벤치마크에서 초반에는 그 VCRL이 진한 주황색인데요. 초반에 가장 빠르게 탁 치고 올라오는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분석해 봤을 때 그 분산 기반의 고품질 샘플링의 효과가 발현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중반에는 안정적으로 좀 유지를 하다가 후반에 이렇게 수렴하면서도 다른 방법론에 비해서 높은 점수로 수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밸루에이션 스터디에서는
스터디를 했을 때 이제 GRPO 베이스라인을 넣은 것이 15.08이 올랐는데 이 내용은 그냥 기본적인 강학 학습을 적용했을 때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논문에서 제시하는 분산 기반의 다이나믹 샘플링과 메모리 뱅크도 각각 연구를 했을 때 이제 다이나믹 샘플링은 27% 그리고 메모리 뱅크는 43%가 기여가 되었다라고 연구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흥미로웠던 점이 다이나믹 샘플링보다 메모리 뱅크가 더 효과가 기여도가 더 크다라는 게 좀 흥미로웠는데요. 이거를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때 시너지가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 C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플리시 그레디언트 관점에서 더 GRPO보다 VCRL이 학습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레디언트 노름 리덕션이란 정리를 보여주고 있고 이 말은 이제 VCRL의 노름이 GRPO의 노름보다 항상 같거나 작다라는 정리이고요.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관심 있으신 분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명 아이디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VCRL의 그레디언트는 GRPO의 그레디언트의 곱하기 감소 인자인데 감소 인자가 항상 1 이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학적 증명도 하고 실험적으로도 검증을 해봤는데요. 그레디언트 노름을 트레이닝 스텝에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더 일관되게 낮고 좀 매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봤을 때 더 안정적으로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VCRL이 기여하고 있다. 우리가 더 잘 되고 있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똑똑한 샘플 선택입니다. 그래서 분산으로 학습 가치를 측정해서 내 능력에 맞는 문제만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뱅크를 통해서 고품질 샘플인 것은 저장했다가 재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분산이 높은 걸 가져올 때 임계값도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동작으로 난이도를 조정하면서 이제 커리큘럼 학습 효과가 나게 되고 그리고 훈련 안정성까지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요 기여는 이제 분산 기반 난이도 측정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라는 점이고요. 저도 이 점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동적 커리큘럼 학습을 구현했고 5개 벤치마크에서 소타 달성했고 이론적으로 수학적 증명을 통해서 또 안정성도 증명했다라는 거를 기여점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다른 향후 연구로는 이제 지금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것에만 한정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다른 도메인으로 확장하는 부분 그리고 다른 모델로도 확장해서 실험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학술적 의미로는 이제 커리큘럼 러닝과 강학습을 효과적으로 결합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발표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